최재현 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현 검사 굉장히 골 때린 사람이다. 저는 사실 이 검사 이름 처음 듣고 저도 처음 들었는데? 영상 처음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검사도 확실히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이고 듣고 몇 번에서도 방송에서 듣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학자급이었어. 네. 저는 이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한학자급이었다. 이 검찰의 자기들만의 세계는 이 정도였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일단 영상이 준비돼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와서 논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건봉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앴습니까?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? 네,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기수 수사관들 저 사람 데려놓고 나보다 3살 많은데.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 인멸했니 말았니 얼굴 완전 그러니까 개썩었죠. 후속이 해야 된다 83 말아야 년생.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항상 어린 거.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. 어머나. 그게 무례해. 어머나.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증인은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?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? 마이크. 뭐 하는 자세요? 우리도 좀 올리고 할까? 검사요?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? 의원님 이 비닐류에 싸져 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?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?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?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?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검사잖아요.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. 답변 드릴 테니까.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. 확인했어요, 안 했어요?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좀 들어주십시오. 와. 여기가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주하는 자리인가요? 지금 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말을 끊습니까? 그래요,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. 근데 저게 일반적인 검사들의 아까는- 모습일 거 아니에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겠습니다. 100%라고 취조실에 들어가서 저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. 오. 100%. 아니, 내 그거보다 더 밑으로는- 심하죠. 와. 지금 검사실에서는 저거보다 더 심하죠. 되게 자제한 걸 거 아니에요. 카메라 그럼요. 많고 국회니까. 저는 그럼요.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. 태도가. 전 제가 봤던 검찰 중에 태도로 봤을 때 아나무인격으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봅니다. 진짜. 그러니까 좀 너무 주먹만- 충격받았어요.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와, 이 검사들의 네. 오만함, 네. 저 무례함, 저런 자들이 공무원이랍시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괴롭혔네요. 저런 마인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전에 했던 말이 제가 정말 인상 깊고 골 때리다고 보는 장면은 뭐냐면 저자가 윤석열이라고 합니다. 윤석열, 김건희라고 해요. 그때는 김건희 목걸이 수사하고 있던 때입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제 끈 떨어졌고 알바 아니고 네. 그렇다면 저는 이 관본권은 정말 검찰 쪽과 진짜 더 연결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이 수사를 했던 시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수사를 했던 시기는 9월 달입니다. 윤석열 서슬퍼런 시기입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. 그런 취지예요. 정확하게 이제 쌍따옴 건 아니지만 근데 윤석열이라고 합니다. 네. 윤석열 살아있는 정권 당시에 네. 내가 이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양양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해야지. 윤석열 살아있는 정권 당시에 검사들이 수사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털어줬잖아요. 네. 그래놓고 이거 들어가서 전 처음부터도 남부지검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 뭐라고 했습니까? 뭐 두 번째 특검이 들어갔을 때 비밀 장소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그 비밀 장소도 아니에요. 지하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. 얘네가 처음부터 남부지검에서 처음부터 이 건진 안에 있는 그 관본권을 가지러 간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술하게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. 굉장히 허술하게. 그렇다면 이 관본권을 빨리 빼돌릴 목적이 아니었을까? 그 정도로 허술하게 해놓고 지금 저 태도를 보세요. 와, 그래놓고 관본권이 나왔으면은 이 관본권에 합당한 압수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압수 목록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. 원형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었어요. 그래놓고 그럼 모든 거는 다 최재형 검사가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. 본인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. 네.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 목록 작성하지 않았다, 맞다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냐, 언제 보고를 했냐. 그럼 자기는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위에서도 보고했다면 보고한 것 같습니다라면서 막 그러면서 최재현이 모든 거를 지금 다 뒤집어 쓸 건 아니고 위에랑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야, 그러놓고 모든 걸 수사관에게 떠밀고 있는 모습.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더 당당하게 나가야 네. 자기가
더 억울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. 억울한 것 같이 안 보이는데? 억울하다기보다는 진짜로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겠지만 그렇게 예, 그 포지션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지만 예, 국민들이 했을 때는 네. 정말 개오만한 네. 당당함과 오만함도 이제 백지 한 장 차일 수 있는데 뭐 이 사람이 보인 모습은 뭐 오만 그 자체였죠. 예의가 사실은 없어요. 태도도 그렇고 말 그 쓰는 용어도 마찬가지고 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네. 수사에? 아 네. 그래요? 그 뭐 관본권을 없앤 게 자부심인가? 어떤 게 자부심인지 모르겠네. 아 뭔가 김건희한테는 배달의 검찰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핸드폰 다 놔두고 막 이렇게 가서 배달의 조사해주잖아요. 검찰. 근데 막 국회 나와서는 아주 그냥 국회의원이 우스워 보여? 막 진짜 마이크 올려버리고. 저런 검사의 행동을 보니까 우리 그 전에 나왔었던 그 김정민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쫄아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그쵸. 안에서 내부에서 얼마나 조지면서 야 너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서영교 의원이랑 질의할 때 저 모습이 가장 오만한 모습의 절정이었는데 네. 그것도 나중에 이제 또 장경태 의원이랑 질의하는 거 보면 또 본인이 했다라는 거를 말을 잊지 못하는 부분도 나옵니다. 네. 예, 그런 걸 봤을 때 저 사람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. 아마 검찰청 폐지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활용 점정이 안 된 것 같다. 내가 나가서 한번 국민들께 검찰청은 반드시 폐지한다는 것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그러면 내가 마지막 문을 닫고 나와야 된다는 걸 아까 댓글 역사적 사명을 띄웠는지 맞아요. 가장 싸가지 없게 나왔습니다. 검찰 개혁의 원기옥을 모으는 중입니다. 우리 빼꼼이님이 댓글 남겼어요. 이래도 검찰청 폐지 안 할까 이런 그러니까. 생각. 예. 네. 내년 추석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, 국민 여러분. 이번 추석에 끝내야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저 첫 질을 보면서 좀 무서웠어요. 네. 저 상황이 진짜로. 평상시에 저 사람과 마주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취조를 받았을까 네.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지지 않고 이렇게 맞아. 맞서서 말을 했지 저런 거 없었으면 일반 국민들은 맞아요. 진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엉터리냐면요. 압수수색을 1시간 15분 정도 한 거예요. 건진 집을. 네. 사실은 이들이 코인 수사로 시작된 거잖아요. 출발이. 네. 그러니까 남부지검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. 가상자산 네. 합동조사단에서. 그 고구마 줄거리로 나오고 나와서 이제 건진의 집을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제가 뭐 그 실무는 잘 모르지만 보통 미리 이제 목록 보고된 게 있고 또 영장 받은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하나 압수수색하고 체크하고만 해도 몇 시간씩 걸리는 거잖아요, 기본적으로. 네. 1시간 15분이다.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이런 건 발견도 못한 거잖아요. 그렇네요. 그게 뭐 비밀의 방이라고 그러는 것도 그게 이제 반지하 지하 차고로 들어가서 지하 차고에 왜 문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나오는 데에 그 방이 하나 있던 거고 2층에 방이 또 별도 방이 있던 건데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, 그게. 그러니까 뭐 비밀의 방이라고 아니죠. 할 게 없어요. 네. 안 한 거죠. 네. 안 한 거. 안 들어간 거죠. 그래서 1시간 15분에 과연 뭐 대단한 뭐를 했을까. 그러니까 하죠.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떤 그렇죠. 요식행위. 빨리 들어가서 그거 없애야 된다. 그거 누가 발견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그거 찾아와. 그랬을 것 같아요. 그 정도입니다. 네. 아니 어떻게 관본권이 들어왔는데 관본권에 대한 묘사가 압수 목록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? 이게 네. 말이 됩니까? 이렇게 보고가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할 때 이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네. 이게 어떻게 원형 보존이 되어야 되는지 띠지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해야지. 그게 돈입니까? 돈 아니잖아요. 관본권입니다. 네.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고 그것이 분실됐을 때 수사도 하지 않고 그것이 분실된 걸 알았어요. 그것도 1월 7일인가요?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동안 CCTV 다 확인하고 누가 수상하게 왔다 갔다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일부러 안 했다는 것.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. 이게 지금 어제 장면을 보면 사전에 말 좀 맞췄겠죠.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뭐 몇몇이라도 맞추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느낌에는. 그런데 막 정신없이 산으로 들로 막 답을 하잖아요. 그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런데 어제의 핵심은 이들이 의도하는 핵심은 관본권을 우리가 고의로 없앤 게 아니에요. 누군가 실수로 잘못해서 없앤 거예요. 요거를 보여주고 싶은 실수? 거거든요. 근데 계속 산으로 들로 막 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, 우리가. 근데 저는 핵심은 그건 속으면 안 된다. 핵심은 만약에 자기들이 진짜 진심으로 실수를 없앴다 칩시다. 실수로 살아 칩시다. 그러면 그게 없어진 걸 알았을 즉시 어떻게 없어졌지? 그 중요한 증거가 CCTV 확인했어야죠. 했어야죠. 실수였다면 그거 충분히 확인합니다. 네.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그쵸? 알아봐야 돼. 예. 그런데 세상에
그게 그렇게 실수로 없어지니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던 그건 듯이 실수가 그런 아니죠. 식으로 덮을 수가 그럼요. 있으니까 네. 덮었습니다. 네. 덮었어요. 네. 그 덮은 걸 보면 이건 실수로 없어진 그렇죠. 것이 아니다. 그럼요. 의도가 있다. 네. 네. 어떻게 그게 평온하게 확인을 안 해봅니까? 아무 확인도 안 해봤거든요. 아무런 절차도 하지 않았어요. 그래놓고 한 말이 그 당시는 김건희 목걸이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지금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없이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. 와 진짜 정말 대단하다. 뻔뻔하다. 네. 와 최재현 잊으면 안 된다. 기억하겠습니다. 근데 네. 마이크를 이렇게 앞으로 올리는 건 왜 그런 거예요? 마이크를요. 말하지 네. 않겠다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러니까 좀 너무 건방진 태도인 것 같아요. 너무 그러니까 열받으니까. 보통은 아, 그러니까 마이크 옆으로도 이렇게- 할 수 있고 뭐 여러 네. 개인데 이렇게 한 거는 제가 꼴보기 봤- 싫다 이런 거예요?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게 볼펜이었다 볼펜을 팍 내리치는 그런 행동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이게 사실은 이제 화면상 정확하게 안 보였지만 이게 저는 살살 이렇게 위로 한 게 아니라 팍 마이크 왜 있잖아요 답변하기 싫을 때 마이크 팍 치는 것처럼 근데 마이크를 팍 위로 올린 거죠. 그러니까 열받았다 이제 이거죠. 풀 영상을 봤는데 어쨌든 저 국회에서도 쓰고 세미나실에 갔는데 저런 이제 꺾어지는 마이크를 많이 쓰잖아요. 이렇게 말을 안 할 때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끄고 살짝 올려요. 근데 저 사람 저 풀 영상 보면 이렇게 그냥 완전 뒤로 하늘로. 누우면서 이렇게 올려. 그러니까 이러고 있거든. 올리고 나서. 네.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건방 뜨려고 일부러 한 겁니다. 나 쫄지 않았다. 이런 걸 보여주기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제2의 윤석열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.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윤석열이 깝쳤을 때는 검찰총장 되고요. 이분은 내년에 사법연수원을 발령 날 겁니다.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변호사 그냥 개업 준비하신다는 거예요. 네. 자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무려 17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. 받고 이제 나가는 우리 이제 검찰들의 네. 순환 시대. 묵묵부답. 아이고. 근데 뭐 지금 무료라고 하셨지만 뭐 조서 읽는 게 5시간 넘었으니까 뭐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은 훨씬 적은 거죠.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국은 다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다는 그쵸. 거. 네. 네. 그거 그리고 그 사전에 과연 검찰 출신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 모르게 내란을 했을 것이냐. 모르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후에 무언가를 얘기해주지 않았을까. 이런 걸 따져본다면 심우정은 분명히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요. 네,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네. 사전에 이제 뭐 2024년 10월경에 법무장관 민정수석 통화한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. 쿠데타 전이죠. 그러면 그때는 아마 상식적으로 편하게 만났을 거라고요. 전화는 그냥 업무 시간 중에 뭐 급하게 뭐 하려니까 한 거고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많았을 거고 그 전 때 보면 그다음에 이제 12.3 내란의 밤에 중앙선관위 서버에 방첩사 그 정우성 대령인가 하는 분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.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다. 우리는 협조만 하면 된다. 일종의 이제 물리적으로 떼서 그들한테 건네주면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. 그게. 네. 그런데 나중에 그 수사 기록이 바뀌잖아요. 검찰이란 말이 없어지고 수사기관이 온다라고 바뀌잖아요.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많죠. 검찰, 경찰, 뭐 국정원, 뭐 다 수사권 있는 기관이 많죠. 심지어 지방 노동청 이런 데도 준 수사권이 다 있잖아요. 그러니 일부러 물타기를 확 했잖아요. 5,800만 원, 6,400만 원, 6,200만 원 막 3일 연장해서 뭐 쭉 왜 특활비 막 왕창 고 3일에 몰려 있잖아요. 내란이 일어나고 뭐를 했겠나 추정해 보면 아 그건 틀림없이 입틀막을 해야 되잖아요. 같이 관련된 사람들. 전 내란뿐만 아니라 심우정은 백혜룡 경장님이 얘기했잖아요. 인천지검이 있을 땐가요? 마약 관련해서도 수사 무마 의혹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구속 수사하고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될 것이다. 네. 네. 윤석열과 인연이 꽤 깊다. 네. 그리고 같이 범죄를 오랫동안 해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.